공부하기 싫어하는 그 이유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하나도 스스로 하지를 못해요. 그런 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아이들의 뇌를 검사하고 딱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두뇌 교육 학자입니다. 우리가 천재들 인터뷰하면 이런 말씀 하시죠? 타고난 기질이 얼마? 5%. 나머지 95는 후천적 노력. 여러분 맞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후천적인 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IQ하고 공부하고는 관련은 당연히 있죠.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 살아간다면 아무래도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더 성적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환경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떤 모습을 보고 자랐느냐, 이것은 그 아이의 평생 습관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아이들의 뇌를 검사해 본 결과 훨씬 중요한 것이 후천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후천적 환경이 잘못되면 오히려 머리 안 좋은 아이만도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후천적 환경을 더 중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고등학생들 중에서 책 읽는 뇌가 만들어져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아이들은 한 5%? 그런데 어떻게 5%밖에 없느냐? 95%는 책 읽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인지 부모가 재보는 거예요. 얘가 5분이다. 그러면 5분을 반복해서 책을 읽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일주일에 1분 혹은 일주일에 2분씩 늘리면 이 아이는 5분씩 읽는 훈련이 단련되고 뇌에서 5분짜리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10분, 20분, 30분을 읽는데 힘은 5분 읽는 것밖에 안 힘들다는 거죠. 30분 정도를 매일같이 읽을 수 있는 뇌가 만들어지기까지가 6개월입니다. 그 정도 지나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아이로 바꿀 수가 있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 이유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하기 싫은 뇌, 우뇌입니다.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중과 끈기. 끈기가 약한 아이들의 특징은 눈물이 많고 겁이 많고요. 청소년이 돼도 무엇인가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지수. 근데 열정지수가 있는 애들은 뭐든지 어려서부터 엄마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할게요,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지 않은 애보다 성취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하나만 더 힌트를 준다면 카리스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카리스마 지수가 약한 애들 우리가 기가 죽었다 그래요. 항상 애들을 눈치를 보고요, 친구가 나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당연히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약한 아이들은 집중 훈련을 하는데 조금 하다가 힘들어 나 못해 라고 포기하죠.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얻는 결과가 적은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을 세워야 되냐면 선택과 집중이요. 내가 안 되는 건 포기를 하고 잘 되는 쪽에다가 뇌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이 약하고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정확하게 몇 분인지를 본인이 재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1시간, 2시간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집중이 15분이면 15분 하고 쉬세요. 한 15분이고 20분 쉬었다가 다시 15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15분을 16분, 17분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쉬는 시간은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급해요. 그래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운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 생각하고 무조건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이미 집중력이 다 닳았어요. 그러면 그건 기억해봐야 장기 기억으로 안 들어가요. 차라리 덮어놓고 우뇌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가서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3살이 되면 우리 뇌가 좌우뇌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반찬이 맛있는지 생각하고 그것도 가장 어려운 젓가락을 줘서 아이가 먹게 하는 거죠. 자, 이 아이는 생각을 하잖아요. 또 B라는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입만 벌리면 엄마가 떠먹여줘요. 이렇게
어머니가 대신 생각하는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도 중학교 가도 엄마의 그 뇌 습관이 만들어져서 항상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준비물이 뭐지? 숙제가 뭐지? 예습은 뭐 해야지? 복습은 뭐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예습해라 하면 예습하고 복습하라 하면 복습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고등학생이에요. 그럼 엄마는 뭐라고 그럴까요? 자, 너는 이제 다 컸잖아. 네가 스스로 알아서 좀 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이 아이는 하나도 스스로 하지를 못해요. 왜 못하냐? 한 번도 스스로 해보려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뇌가 없습니다. 아이를 정말 잘 훈련시키고 싶으면 아이 스스로 뛰도록 해야지 엄마가 손잡고 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디지만 혼자 생각하고 혼자 행동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엄마. 그 아이는 크면서 자기가 하나하나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어머니가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한번 어머니가 조절해 보세요. 아이에게 계획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뇌는 만들지 않고 잔소리로 바꾸려고 하니까 점점 잔소리는 늘어나고 아이는 잔소리에 무뎌져서 결국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에서 멀어진다. 먼저 엄마가 작은 것부터 칭찬하는 언어로 바꿔보는 게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 아이들이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죠. 이 핸드폰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그럼 뭐냐? 아이의 부족한 점이 뭔지를 냉정하게 한번 아이를 판단해보고 그 부족한 점을 찾아내는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떻게 아이가 다 계획하고 실천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작은 거 하나를 계획하고 실천했을 때 엄마는 칭찬으로 화답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것. 이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중학생이라고 해서 늦었다고 고등학생에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니까 항상 우리 애가 부족한 게 뭔지 계획하고 무리하지 말고 아주 아이가 재밌게 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그래서 6개월을 가신다면 여러분 아이가 멋진 아이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